한 산업이 10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바로 휴대폰 판매 시장입니다. 갤럭시 공짜, 아이폰 0원 몸만 오세요. 거리마다 춤추던 풍선 인형과 현란한 전단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임대 문의만 붙어 있습니다.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주던 달콤한 거짓말, 공짜폰 심화는 왜 2025년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불경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짓말에 유통기한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몰락의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할부 원금 0원. 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에서 먼저 났습니다. 2010년대 중반, 휴대폰 매장 앞은 늘 북적였습니다. 이번 달만 특가, 선착순 한정이라는 문구가 유리창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새 폰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한 폰인데 매달 청구서를 열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원래 이 정도 나오는 거겠지라고 넘어갔습니다. 공짜폰의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을 0원이라고 써놓고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비싼 요금제, 길어진 할부 기간, 몰래 끼워진 부가 서비스가 그 숨은 비용이었습니다. 부가 서비스란 벨소리 다운로드, 클라우드 저장소, 휴대폰 보험처럼 기본 요금 외에 추가로 붙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내는 총 금액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니까 대부분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이란 한쪽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다른 쪽은 일부만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매원은 모든 숫자를 알고 있었고 소비자는 눈앞에 보이는 월 납부액만 알았습니다. 할부 원금이 얼마인지, 총 이자가 얼마인지, 부가 서비스를 빼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정보는 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다 그런 거예요 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너무 잘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통신사는 비싼 요금제 가입자를 확보했고 대리점 사장님은 수수료를 챙겼고 판매원은 높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오직 소비자뿐이었습니다. 이 신화가 1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휴대폰 요금 체계가 워낙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따져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마다 다른 요금제, 대리점마다 다른 할인 조건, 카드사마다 다른 제휴 혜택,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판매원이 추천하는 대로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공짜폰 신화는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신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휴대폰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휴대폰 유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제조사가 폰을 만들고 통신사가 유통망을 관리하고 대리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리점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SKT, KT, LG U+ 간판이 달린 매장들은 대부분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폰을 한 대 팔 때마다, 그리고 요금제를 가입시킬 때마다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비싼 폰과 비싼 요금제를 팔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소비자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고 대리점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대리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전국 구석구석까지 판매망을 구축하려면 대리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대리점이 이를 지키도록 관리합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조금 규정을 지키면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대리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겉으로는 규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규정을 어기며 할인을 더 해주거나 요금제를 조작해서 할인 폭을 늘렸습니다. 흔히 떡값 D라고 불리는 관행입니다. 떡값이란 공식 보조금 외에 대리점이 몰래 얹어주는 추가 할인을 말합니다. 이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제조사는 폰만 만들면 되고, 통신사는 가입자 수만 늘리면 되고, 대리점은 수수료만 챙기면 됩니다. 소비자가 얼마를 내는지,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는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대리점 내부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대리점 사장님이 매장을 운영하고 판매원을 고용합니다. 판매원 급여는 대부분 성과급 구조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 수준이고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판매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적을 올리려 합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면 돈이 되니까요. 여기에 하나 더, 판매원들의 높은 이직률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평균 근속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약서에 사인받은 판매원이 석 달 뒤에는 다른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항의하러 가도 그 직원은 이미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무책임한 영업이 판치게 됩니다. 이제 그 영업의 실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판매원들의 첫 번째 무기는 눈속임이었습니다. 가격을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방식을 바꿔서 싸 보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구매가라는 개념입니다. 매장 유리창에 갤럭시 S25 실구매가 0원이라고 크게 써놓습니다. 고객이 들어와서 물으면 네, 월 3만 원만 내시면 돼요 라고 답합니다. 문제는 이 월 3만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구매가란 휴대폰 원래 가격에서 각종 할인을 뺀 금액입니다. 통신사 보조금, 카드 할인, 온갖 행사 혜택을 다 적용한 후의 금액이죠. 하지만 이 금액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고, 카드 할인을 받으려면 특정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은 껑충 뜁니다. 진짜 중요한 숫자는 할부 원금입니다. 할부 원금은 내가 통신사에 실제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쉽게 말해 할부로 나눠 갚는 원래 금액을 뜻합니다. 실구매가가 0원이어도 할부 원금이 50만 원, 70만 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원은 절대 할부 원금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그건 복잡한 거고 어차피 월 얼마만 내시면 되니까요 라며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트릭은 카드 할인 가로채기랍니다.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판매원은 이걸 마치 자기가 특별히 챙겨주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제가 카드 할인까지 다 넣어드릴게요. 다른 데서는 이거 안 해줘요. 실제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을 선심 쓰듯 제공하는 겁니다. 더 악질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 할인을 받으려면 자동이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 모르게 다른 부가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버리는 것입니다. 카드 등록하려면 이것도 같이 해야 해요 라며 슬쩍 동의 항목을 선택해둡니다. 나중에 청구서를 보면 신청한 적 없는 서비스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시의 핵심은 복잡함입니다. 단순하게 이 폰은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비교가 쉽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할인, 요금제, 할부, 부가 서비스가 얽히면 일반인은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판매원은 이 복잡함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고객이 포기하고 그냥 좋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가격의 착시를 성공시킨 후 판매원들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무기로 삼습니다.
지금 당장 내는 돈을 줄여주는 대신 미래에 내가 더 많이 갚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던 것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바꿨더니 원숭이가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량은 같은데 순서만 바꾼 것이죠. 휴대폰 판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48개월 할부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100만 원짜리 폰을 살 때 24개월 할부로 사면 월 약 42,000원입니다. 48개월로 늘리면 월 약 21,000원으로 줄어듭니다. 판매원은 월 부담을 확 낮춰드릴게요 라며 48개월을 권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당장 매달 나가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솔깃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할부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도 늘어납니다. 24개월 할부의 총 이자가 3만 원이라면 48개월은 6만 원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폰에 묶이게 됩니다. 중간에 폰이 고장 나거나 새 모델이 나와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해지하려면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니까요. 더 교묘한 것이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입니다. 2년 쓰시고 반납하시면 남은 할부금 안 내셔도 돼요 라는 조건입니다. 언뜻 좋아 보입니다. 4년 할부인데 2년만 쓰고 반납하면 나머지 절반은 안 내도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덫이 있습니다. 첫째, 반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화면에 기스가 있거나 배터리 성능이 일정 수준 이하면 반납이 거부됩니다. 2년 동안 완벽하게 관리한 폰만 받아줍니다. 둘째, 설령 반납이 되더라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2년 된 폰의 중고 시세가 30만 원인데 남은 할부금이 25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중고로 팔고 25만 원을 갚는 게 5만 원 이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할부금 면제라는 말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공통점은 미래의 비용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줄여주면서 1년 후, 2년 후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약합니다. 지금 월 2만 원 아끼는 것과 4년간 총 6만 원 더 내는 것 중에서 전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판매원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뒷수습입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빠져나가거나 터지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들의 분노와 눈물이 시작됩니다. 고가 요금제 강제 가입이 가장 흔했습니다. 이 할인 받으시려면 11만 원 요금제 가입하셔야 해요. 3개월만 유지하시면 돼요. 소비자는 3개월 후에 요금제를 낮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바꾸려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설명과 다릅니다. 항의하러 가면 그 판매원은 이미 없습니다. 부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체크된 항목들을 보면 벨소리 다운로드, 휴대폰 보험, 클라우드 저장소 등 이름도 처음 듣는 서비스들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무료예요. 한 달만 써보시고 해지하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해지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10분 넘게 대기해야 겨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두면 매달 몇천 원씩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몇만 원입니다. 직원 돌려막기는 이 모든 문제를 덮는 최종 방어막이었습니다. 계약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모르는 서비스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장에 찾아가면 담당 직원 그만뒀어요 라는 말뿐입니다. 새 직원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계약서대로 하신 거예요 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꺼내보면 분명 동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사인한 것뿐인데 증거는 없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경험담이 넘쳐났습니다. 공짜 폰이라길래 샀는데 2년간 50만 원 더 냈어요.
해지하려니까 위약금이 70만 원이래요. 3개월 후에 요금제 바꾸라더니 못 바꾼대요.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해도 계약서에 동의하셨잖아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노년층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조부모님께서 매장에 가시면 표적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판매원이 시키는 대로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요금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정보를 모르면 호갱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 이것이 공짜폰 신화의 어두운 이면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유튜브였습니다. 2018년 무렵부터 휴대폰 리뷰 채널들이 급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제품 성능을 소개하는 영상이 줄을 이뤘지만 점차 어떻게 사야 덜 손해인가라는 내용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급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내용,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요금제를 선택하는 문화가 알려졌습니다. 한국도 굳이 통신사 매장에서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는 정보가 퍼졌습니다. 자급제란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판매점에서 휴대폰만 따로 사는 방식입니다. 삼성이나 애플 공식 스토어에서 폰만 사고 알뜰폰으로 요금제를 따로 가입하면 훨씬 저렴하다는 계산이 공유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할부 원금 확인하는 법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계약서 한 구석에 작게 적힌 숫자를 찾아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뮤니티에서 할부 원금부터 물어보세요 라는 조언이 기본 지식이 되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할부 원금이 얼마예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원들의 첫 번째 무기인 가격 착시가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급제와 함께 알뜰폰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알뜰폰이란 SKT, KT, LGU 플러스 세 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말합니다. 같은 통신망을 쓰는데 요금은 절반 이하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전에는 효도폰이라 불리며 노년층 전용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실제로 써본 사람들이 똑같은데 절반 가격이라는 후기를 쏟아냈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매장에 가기 전에 가격을 알고 갑니다.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검색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옛날처럼 판매원 말만 믿고 계약하는 일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무너지자 달콤한 거짓말도 힘을 잃었습니다. 소비자가 깨어나자 시장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동네 대리점들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휴대폰 판매점 수는 약 18,800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800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중소형 대리점의 폐업이 두드러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한 손님들에게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기던 매장들입니다. 정보가 투명해지니 이런 영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진이 줄어들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2025년 7월 22일부터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쉽게 말해 대리점이 과도한 할인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있을 때는 모든 대리점이 비슷한 조건으로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사라지자 자본력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 폐지 후 현장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자급제와 알뜰폰으로 눈을 돌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도 예전처럼 출혈 경쟁을 벌일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이 바뀌어도 시장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장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기업형 성지가 있습니다. 용산, 강변, 신도림 같은 곳에서 박리담회로 영업하는 대형 매장들입니다. 박리담회란 마진을 아주 적게 남기고 대신 많이 파는 전략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항상 최저가를 유지하며 정보에 밝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읍니다. 다른 한쪽에는 공식 스토어가 있습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애플 스토어 같은 제조사 직영 매장입니다. 가격은 최저가보다 비싸지만 속을 일이 없다는 신뢰를 판매합니다. 자급제 구매가 늘면서 공식 스토어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 두 축 사이에 있던 수많은 중간 대리점들입니다. 대형 성지만큼 싸게 팔 자본력도 없고 공식 스토어만큼의 신뢰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한 손님들에게 우리가 제일 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3초 만에 최저가를 검색합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판매원들의 처우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말만 잘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본급을 조금 올리는 대신 성과급 비중을 줄이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매장 평판을 깎아먹기 때문입니다. 속여서 많이 팔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공짜폰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거리의 풍선 인형들은 사라졌고 현란한 전단지도 줄었습니다. 높은 수익을 올리던 판매원들은 이직했거나 새로운 방식에 적응 중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공짜폰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0원이라면 그 비용은 반드시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요금제에, 할부 이자에, 부가 서비스에, 혹은 4년이라는 긴 약정 기간에.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복잡함은 판매자의 무기입니다. 계산이 어려울수록 불리한 조건을 숨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순하게 만들수록 소비자가 유리해집니다. 자급제가 성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폰값 따로, 요금 따로. 둘을 분리하면 비교가 쉬워지고 비교가 쉬우면 속기 어렵습니다. 대리점에 가야 한다면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실구매가 말고 할부 원금이 얼마예요? 이 한마디만 해도 상당수의 속임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답을 피하거나 복잡하게 설명하려 들면 그 매장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열린 질문도 남습니다. 정보에서 소외된 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터넷 검색이 어려운 노년층, 바빠서 따져볼 시간이 없는 직장인, 처음 폰을 사는 청소년. 정보가 투명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속임수도 분명히 등장할 것입니다. 달콤한 거짓말이 사라진 세상은 조금 삭막할지도 모릅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환대받기보다 차갑게 가격표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래는 거래답게 하는 것. 그것이 호갱이 사라진 세상의 규칙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짜폰 신화의 탄생과 몰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보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알면 지키고 모르면 뺏깁니다. 휴대폰뿐 아니라 보험, 대출, 자동차, 부동산까지 모든 거래에서 통하는 진리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학습하는 소비자입니다. 한 번 당하면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합니다. 공짜폰 신화가 무너진 것도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눈 덕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공짜폰 시절에 속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자급제로 현명하게 구매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장 황당했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알뜰폰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통화 품질 차이가 없는지, 수십 개 알뜰폰 업체 중에서 어떤 곳을 골라야 하는지,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만 알뜰폰 시대,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